모음 이렇게 간다 했어요. 자, 그 자음체 기표 한번 봐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의문이 제일 그 문법 마지막 쪽에 있어요. 105페이지에 보시면요. 네. 105페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나올 만한 뭐 문제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입술에서 소리가 나면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울리지 않는 소리. 그리고 뭐 파열이 되는 소리, 터지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뭐 문제 대충 풀어봤어요? 아무것도 안 해봤어? 어디서 풀어봤어? 잡서? 프린트 풀고. 대충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올 게 뭐 별거 없어요. 근데 그렇다는 건 어쨌든 외우면 쉬운데 외우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고1 친구들한테는 뭐 이런 걸 굳이 외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외워야 돼요. 근데 사실 걔네들은 그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뭐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의문의 변동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저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었지만 근데 여러분들 표 외우는 방법 뭔지 아세요? 표 외우는 방법? 표 어떻게 하면 잘 외워질까? 표라는 게 뭔데? 가로의 기준이 있고 세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의 기준에서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 조음, 위치라고 나와 있죠. 그죠? 발음이 되는 위치. 보고 있는 거 맞아? 그죠? 발음이 되는 위치. 그 다음에 밑에는 뭐야? 조음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소리나 위치랑 성질이 그걸 우리가 각각 조음, 위치, 조음,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 조음이라 해요? 발음을 조음이라고 해요. 네. 한자어로. 국어에는 한자가 뒤지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명칭이 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당. 그쵸? 그래서 조음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여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해? 입술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잇몸 시작하죠. 그 다음에 센이 외우시긴 외우셨네요.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그렇지 목청까지 가죠. 근데 여러분 그냥 이거 생으로 외웠죠 근데? 아니야? 네. 어떻게 했어? 잇몸 소리가 가장 많아요. 뭐가 가장 많아요? 잇몸 소리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외웠네. 네. 무지성으로 외웠네. 자, 조음 위치 말고 그 다음에 조음 방법이 있었는데 자, 조음 방법은 가장 크게 나눠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안울림 소리랑 그 다음에 울림 소리가 있었는데 우리 안울림 소리에서도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안울림 소리에서도 파, 열, 그 다음에 파찰, 그 다음에 마찰 이렇게 나눠졌을 거고 울림 소리라고 한다면은 그쵸 비음과 유음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입술 소리 말고도 다른 말로는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순음이라고 해요. 거기서는 순음이라고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잇몸 소리는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치조음이라고도 하고 그 밑에 설단음이라고도 나와 있긴 하죠. 그죠? 그리고 센 입천장 소리는 경국의 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는 연국의 음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렇게 외워요? 네. 학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저 밑에 건 없어요. 이건까지만 했어요? 요거까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은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와요. 어떻게 나올지 랜덤이야. 린들 랜덤이에요. 근데 같이 외워줘야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같이 연결시키면 양순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양쪽의 입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쵸? 그리고 치주음 할 때 잇몸이라잖아. 치가 뭐야? 이빨이잖아. 그치? 치아 할 때. 그쵸?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센은 경직할 때 그 경자. 경도라고 하면 모르나? 경찰과 도둑이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열이니까 연한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발음이 지금 어디서부터 지금 비롯이 되고 있어요. 입술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어때? 혀를 기준으로 할 때 입술로 갔다가 어디로 가? 처음에 잇몸으로 가죠. 그죠? 그러면 혀를 더 빼면 어떻게 돼? 치조음 잇몸에서 조금 더 뒤로 빼면 딱딱한 거 보이죠? 그 경구기음 그쵸? 그 딱딱하잖아. 말랑한 사람 있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나 심각한 문제야. 거기 안 단단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도 못할 거야 아마. 그러면 흘러내릴지도 몰라 잇몸이. 자, 그 다음에 경구기음 좀 더 뒤에 가면 어때? 좀 말랑말랑한 거 있죠? 혀로 좀 더 뒤로 빼면은. 그죠? 그게 이제 여린 그거예요. 연인 입천장. 그 다음에 혀를 더 뒤로 빼면은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야? 목청까지 가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일단 구조상. 그런 식으로 외워주면 돼. 혀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 요렇게. 오케이? 여기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요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 요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어려우면 쉽게 만들면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냐고. 해줬어? 혹시? 학교에서? 이제 그림 그려서. 그림 그려서? 전 그림 못 그려요. 그냥 체험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것들도 알고 계시나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했어, 안 했어, 이거? 안 했어요. 했다고? 안 했다고? 파열, 파찰, 마찰. 이거 안 했어? 했어? 한 거 맞죠? 뭐야?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인데요? 터지는 소리, 긁는 소리. 알지? 긁는 소리요? 마찰을 내는 소리. 마찰이 긁는 거잖아. 긁? 네. 아무튼 자, 얘네 기준으로 했을 때 자, 파열음은 말 그대로 뭐 어떤 소리라고요? 터지는 소리예요. 막았다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뭐 잘 하시네요? 근데 뭐 그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문제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문제 그렇게 나오겠지? 열심히 하시네요? 열심히 하시잖아. 자, 그래서 이번에 100점 받으려고요. 100점 받는다고요? 누가? 제가 너가? 지금 제가 그래서 파열음은 외우실 때 뭐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것들 뭐가 터지는 소리야? 터지는 소리라고 한다면 침이 터진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괜찮겠죠? 그죠? 터지는 거. 뭐라고? 공기가 당연히 공기가 터지지. 근데 여러분들이 외우기 존나게 힘들 거 아니야 또. 그것까지 할 때. 그래서 조금 외우셨네요. 그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반으로 하냐면 파열음이라고 기반했을 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건 좀 약하니까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어차피 우리가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는 세트로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거센소리로 바꿔본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파열은 터지는 소리니까 뭐가 터져? 침이 터질 수 있지. 파타카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파타카 한번 해줄까? 아니요. 뭐 바로 이제 다음 주 안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어차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같이 세트로 가니까. 불편해요. 뭐라고? 제 소리가 먼저인데. 된소리가 먼저인데 저 너무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요? 피읍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냥 내 맘 세트로 가라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모르지 않잖아. 몰라 혹시? 알아요. 불편하니까 그럼 일부러 밑에도 한 번 더 써야지.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를 뭐 자음 체계를 다 써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특징들을 기반으로 그냥 기억만 하시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 의문의 꽃은 변동이거든요. 변동하잖아요. 나 할 건데. 자, 아무튼 근데 그게 해놓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해놓잖아? 그럼 이게 더 쉬워져. 솔직히. 걔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그 시험 범위 중에 뭐 피동이 이제 나오는데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데 알죠? 우리 뭐 알죠? 뭔지? 당하는 표현이잖아. 그죠? 근데 피동만 알 때랑 사동 표현도 알 때랑은 많이 달라요. 이거에서만 문제를 낸다고 해서 이게 안 나오지 않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해봤자 개소리로밖에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보네. 아무튼 그러고 자 마찰음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 하나 더 있을 텐데. 마찰음은 두 개밖에 없잖아. 시옷이랑 히읗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마찰은 말 그대로 긁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우리가 실제로 발음할 때 하면 시옷, 시옷 하면 쓰 하면서 이제 뭔가 긁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죠? 억지야? 아니요. 억까? 자, 그 다음에 자, 파찰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의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뭐죠? 파찰음 같은 경우는 자, 마찰은 어쨌든 긁는 거라 했고 파열은 터지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파찰은 뭐야? 둘 다 존재해요. 뭐부터 시작이냐? 터지는 거부터 시작해서 긁기예요. 터졌다가 긁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기서 어차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딨냐? 요쪽이죠. 그죠? 요쪽. 지읒, 지읒 계열, 치읒 계열, 그 다음에 쌍지읒 계열. 그죠? 근데 봐봐. 얘 발음하는 거 한번 봐볼게. 처음에 즈 하면 어때? 처음에 살짝 빵 있잖아. 빵 터졌다가 즈 하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파처럼 외우기 쉽죠. 괜찮?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분명 저기 있는 자음들은 안 울림 소리인데 우린 계속 뭔가 발음할 때마다 울리는 느낌을 받잖아. 그치? 왜 그런 거야? 자음만으로 발음이 가능해? 안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들어가? 자꾸 모음이 들어가잖아. 모음은 우리가 음운에서 모음은 뭘로 취급하냐? 이응으로 취급하잖아요, 거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뭐야? 비음이야. 우리가 말을 할 때 비음으로 자꾸 발음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실제로 발음할 때는 울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음은 기본적으로 울리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거기 있는 안 울림 소리 애들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비음, 유음 같은 경우는 요건 다 외우셨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뭐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맞죠? 네. 왜? 뭐라 외웠어? 모노레일. 모노레일? 괜찮네. 근데 이거 제가 중1 때 배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은데? 마누라야 이런 것보다 이딴 거보다 나은 것 같은데? 뭐라 하셨어요? 마누라야 그 뭐 음극기호 음절의 끝소리 규칙 막 이거 얘기할 때는 뭐 이제 뭐 하냐면 뭐 가느다란 물방울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놈 다리만 보여면서 막 털 오진 막 그런 거 하다가 막 저희 때는 좀 저희 때는 더 옛날이니까 이제 가느다란 명박이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정치 발언 괜찮나요? 괜찮아요. 아직 이미 끝나신 분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만 잘 외우면 됐죠 뭐 그죠? 아무튼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얘는 말 그대로 코에서 나는 소리일 거고 얘는 흐르면서 나는 소리니까 그죠? 얘는 이거 그냥 발음만 하면 되잖아. 르 발음하면 계속 뭔가
하면서 흘러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약간 지금 어떤 느낌이셨을까? 약간 하찮은데 존나 웃기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아니라고 말은 안 하네. 여러분들 그럼 그것도 배웠어요? 뭐 음가라는 것도 배웠어? 의문의 개수 뭐 이런 것도 배웠어? 의문의 개수.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 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초성, 중성, 종성 해가지고 그거 배웠어? 아이 배웠냐고. 아이 기억이 안 나? 들은 소리가 도대체 뭘 한 거야? 뭐 변동 진짜 아무것도 안 했나 보다. 자음 모음만 해? 있는 것 같아요. 야, 너네 그럼 공부할 게 존나 없는 거 아니야? 응?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는 이거야. 아니 뭐 공부할 거 별로 없네. 뭐 작품도 한두 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굳이 막 사주씩 막 이렇게 막 내신 대비를 해줘야 되나? 그냥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이면 끝날 거거든요. 솔직히 3시간이면 끝나. 근데 그 정도면 끝나요. 고등학교야 뭐 한 6주 7주 해줘야죠. 걔네는 할 게 존나 많으니까. 뭐 시험 범위 한번 알려드릴까? 뭐 있는지. 자, 같은 의문을 합니다. 자, 의문을 하면요. 자, 의문을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음 플러스 모음이 있겠죠. 이거에 대한 얘기가 하겠죠. 그럼 이제 변동이 있는데 의문의 변동이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나눠져요. 그죠? 이렇게 교체, 뭐 탈락, 그 다음에 뭐 첨가, 뭐 축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교체만 해도 뭐 이제 음끝규, 그 다음에 뭐 비음화, 아니면 유음화, 뭐 아니면 국외음화,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이모음 역행동화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외워요? 네. 물론 이해를 해야겠죠, 당연히. 이해가 되어야 외우는 건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 현상이 이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고요.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외워야 될 조항이 4개 정도, 공식이 4개 정도 돼요. 뭐 이렇게 돼요. 뭐 탈락 같은 경우도 뭐 탈락, 아니면 아어 탈락, 뭐 아니면 리을 탈락, 히읗 탈락, 뭐 이런 게 있고. 뭐 이게 이제 하나의 문법 단원이에요, 단원. 벌써 설명적이세요? 해야 돼. 어차피 언젠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100점 못 맞으시면 너무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예. 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절망편만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지금 저랑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어느 정도 커버. 울지 말고. 민주 울지 마. 힘들어 보여 벌써부터? 울지 마. 아무튼 그래요. 그거 말고도 이제 또 문법만 보는 학교가 있거든요. 시험 보면 문법만 해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제 또 어떤 데는 이제 여기에 플러스 의문에 이제 문법 요소가 있는데, 문법 요소 같은 경우만 해도 일단 나가야 될 게 뭐 졸라 많아요. 뭐 높임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제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피동사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인용 표현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높임 표현이라 했을 때 주체 높임, 그 다음에 뭐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뭐 이런 게 있고, 시제는 당연히 뭐 별거 없겠죠. 과거, 현재, 뭐 미래를 하는데, 근데 얘네들이 뭐 연결되는 양상들이 뭐 선어말 어미라든지 아니면은
관형사형 뭐 모모형 어미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해당하는 시간 부사도 나오고요. 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저랑 수업을 안 들으시면 그냥 다 외우셔야 돼요. 네. 제가 너무 겁만 줬나요? 재미없었어요. 뭐가요? 걔가요. 이거 재밌으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응. 제가 뭐 물론 제가 재미를 추구하긴 하지만 그럼 저희 고를 거예요? 네 이거 9일 거예요. 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럼 이거요? 걔요. 네 이거 9일 거예요. 네. 고2 때는 네. 똑같은 거 나와요? 똑같은 거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오는데 추가로 다른 게 더 들어가죠. 추가로 다른 게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2학년쯤 돼서는 아예 그냥 문법이라는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면은 화법과 언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과목이 화법과 언어인데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개 말고도 이제 뭐가 들어갈 수도 있냐? 뭐 이런 것도 들어가요. 뭐 형태소, 뭐 품사, 그다음에 뭐 단어 배열, 뭐 아니면 문장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온갖 것이 다 들어가요. 근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랑 문법 나간 그 부분들 있잖아요. 저거에 해당하는 내용 이미 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동안 머리 막 터질 뻔했잖아. 그치?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네? 아니요. 뭐 중세 국어도 있어요. 15세기의 문법, 17세기의 문법, 19세기의 문법.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사전 활용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문법도 배워요? 어? 몇 세기 문법도 배워요? 네, 고1 때도 있어요. 고1 때 15세기 문법 있어요. 의무예요? 네. 내신 대비 때 해야 돼요. 1학년 2학기 때. 벌써 멘탈 나가시면 안 되는데. 근데 아직 이건 문법만 얘기했다? 우리 문학이랑 뭐 비문학 얘기 안 했다? 이제 넘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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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들 어쨌든 그 자음문 관련해서는 솔직히 뭐 딱 1시간이랑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하면 끝나는 거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의 범위로 얘기하면 맞죠? 응. 그럼 모음 가볼까요? 모음 여러분들 맨날 어떻게 외워? 아 완전 잘 외워요. 해봐. 그거 해야겠지.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이거 해야겠지. 아닌데요. 그거 말고 또 뭐야? 키를 제거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제외를 해요. 에? 아니 그 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왼쪽이 왼쪽부터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 오른쪽에 거기에 금붕어 조아 이렇게 해주면은 아인가? 아 잠깐만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의에다가 나 듣고 있어요. 예. 아니 이게 표가 있잖아요. 표가 내가 적어줄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그래 그래. 반 가르셔야죠. 뭐 반을 가르셔야 돼요. 반을 왜 갈라? 가르셔야 돼요. 왜 갈라야 되지? 아니 빨리 얘기해봐. 전설 후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 오케이. 그다음에 얘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까지 있거든요. 그럼 저기 앞에가 저 뒤에를 외우면은 저 앞에 그 이만 외우면은 거기다 짝대기 하나 추가하면 돼요. 뭘요? 뭔 소리야? 금붕어 좋아하는 대체 어디? 금붕어 아니 조아 오른쪽으로 하셔야죠. 이렇게 간다고? 그럼 후설모음만 외운다고? 네, 그 다음에 앞에 여기는 키, 위, 제, 왜, 해. 뭘 썼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근데 뒤에 외우면 앞에 거 그냥 쓸 수 있어요. 아니 통으로 외우면 되잖아. 왜 어떻게 외우는데요? 그냥 키를 주게 되었어 내가 하면 되지. 뭘 더 얘기해. 한 번에 하면 되지.
키위를 주게 되어소대가 이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보지? 그래 뭐 말 나온 김에 이럽시다. 이렇게 가면은 뭐 어떤 기준으로 나눈지는 알면 되잖아. 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해봤어? 전설 후설 차이 해봤어? 안 해봤지? 그냥 표만 드립다였지. 저 원수 편수. 그거는 알 거고. 그냥 드립대 외우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 어떤 표인지는 알고 하는 거야, 근데? 무슨 표예요? 그냥 외웠어? 모음표 아니에요? 아 단모음표. 그렇지. 자, 모음 중에서도 얘는 단모음입니다. 단모음표예요. 단모음 체계표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는 모음이 단모음만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모두 있어요. 이중모음. 그렇지, 이중모음도 있어야 되죠.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단모음은? 저거밖에 없어요. 아니. 한 번으로만 발음하는 걸 단모음이라고 하고, 네. 이중모음은 어떤 거야? 2개 이상. 그치. 2개 이상 발음하는 거. 2번 이상 발음하는 걸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 야, 이중모음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중모음은 항상 단모음에다가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반모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중모음이 뭔지만 외웠겠지. 맞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뒤지기 힘든 거야. 드립대가 외우려고 하니까. 아무튼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표가 나와놓아졌죠. 세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요걸 기반으로 했을 때 얘는 전설, 후설이죠. 그쵸?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쨌든 혀의 앞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거는 저걸로 해줬으니까 고모음, 중조음, 중모음, 저모음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기준으로 삼았겠죠. 어떻게 삼았어요? 혀의 높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 평원이니까 이거는 여기는 안 쓸게요. 여기는 한마디로 뭐야? 입술 모양이잖아. 그죠? 이거는 별로 어렵진 않을 거야. 그죠? 자, 어떤 게 혀의 앞이고 어떤 게 혀의 뒤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자, 딱 이렇게 비교를 해봐. 어쨌든 얘는 우리가 키를 주게 되었어. 내가 이걸 한 번에 외웠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 볼 것이냐? 자, 이거만 읽어도 돼. 이랑 으만 읽어도 돼. 봐봐. 자, 이랑 으랑 이으 하면 어때? 혀가 들어가죠. 전설이랑 후설 아니에요. 반쪽. 그러니까 이는 그냥 혀가 앞에 있죠. 혀가 뒤로 가잖아요. 이으 하면은 이랑 이 했다 으 해봐. 혀가 뒤로 가잖아. 이으 아이씨 뒤로 가시지 않아요? 뒤로 안 가면 여러분들 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가? 가는 것 같아요. 이으 가잖아. 이으 안 느껴지지 않아요? 이으 괜찮아. 돼야 안 돼? 이 하다가 하면 혀가 뒤로 가잖아. 근데 느낌 안 나지 않아요? 그럼 더 극단적으로 해볼까? 자, 그럼 이렇게 해요. 밑에 거 해봐. 확실히 뒤로 빠지죠? 같아요. 아니 뭐 이런 것도 안 구분을 하시고 그냥 드립다 외우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전설이 앞에 후설이잖아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야. 고중절. 야, 혀 높이? 여러분들 혀 높이가 어떻게 낮아지는지 알아? 이거 그대로 발음해봤어? 아니요. 자, 봐봐. 점점점 어때? 입이 커지죠? 근데 입이 우리가 어떻게 커져? 이렇게 커져? 이렇게 커지면 이상하잖아. 왜 뚜껑 열려? 막 씨발 해골 뚜껑 열려? 그거 아니잖아. 이걸 내려가잖아. 그치? 입이 한마디로 입이 커지는 건데 입이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혀도 같이 딸려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점점 발음할 때가 어때? 혀 높이가 결론적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거의 원리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나셔서 외우시면 훨씬 좋은 거지. 그냥 드립다 무지성으로 외우려고 하면은 뭐 씨발 금붕어 좋아 키위 제외해 뭐 이거. 키위 제외가 먼저예요. 어? 뭐가요? 키위 제외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야? 전설이. 저 전설이니까 한뭐 굳이 그렇게 해. 막상 그래놓고서는 이거 뭐야 표 나오고 문제 풀라고 하면 이 씨발 뭐였지? 이러잖아. 표를 쓰면 되죠. 표를. 표 안 쓰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변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활용한 한 음운 변동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럼 여러분 이해가 존나 잘 될 거야. 자, 봐봐. 우리가 아기를요 뭐라고도 부르죠? 그쵸? 애기라고도 부르죠? 그죠? 자, 요것도 하나의 음운 변동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 자, 아기 하면 어때? 그러니까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발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뭐야 국밥을 국밥이라고 하지 굳이 막 국밥 막 이래? 국밥 이래? 국밥 먹자 이래? 국밥 먹자. 나 국밥 한 사발 때리자 막 이러잖아. 그죠? 변동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변동이에요. 그럼 여기도 봐봐요. 아기 얘는 발음하는 거 보면 아기 어때? 혀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가야 돼. 아기 해야 돼. 근데 얘는 어때? 졸라 쉬워. 애기 이러면 끝이야. 근데 이것도 원리가 있어요. 자, 아는 얘는 뭐야? 후설모음이에요. 그렇죠? 후설모음이고 얘는 전설이에요. 자, 혀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가면 귀찮지. 근데 애기 하면 어때? 여기 다 어때? 전설이죠? 그죠? 이게 더 어때? 발음이 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하거든요.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로 인해서? 이 모음에 인해서 역행동화. 이쪽에다가 영향을 줘. 그래서 누가 바뀌는 거야? 이 친구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 친구로 바뀌는 거지. 그치? 전설모음 2에 인해서 얘가 영향을 받아 같은 성질의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거야. 동화라는 말이 그래요. 서로 다른 성질이 만나 같은 성질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고등에서 하는 음운 변동 현상 하나를 안 거야. 개꿀? 왜?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해봐요. 일단 얘는 참고로 그게 아닙니다. 얘는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아기가 표준 발음이에요. 네. 다른 대표적인 예로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 웃는 거죠? 뭐 기대돼요?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이것도 가능해요. 어미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난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비 같은 경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 모음 역행동화예요. 네. 존나 쉽죠? 네. 근데 뭐 여기에서 유일하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주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야 이번엔. 네. 냄비. 넘비예요. 원래는 남비였어요. 그래요? 원래는 남비였는데 냄비로 이제 발음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얘를 뭘로 인정했냐? 표준 발음으로 인정했어요. 우리나라 표준 발음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발음이면 그걸 인정해줘요. 대표적인 게 그렇죠. 원래는 자장면이었는데 짜장면으로 해도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면 사회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오르고 내려야 그게 이제 언어인 거야. 그렇죠? 같은 짜장면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그 짜장면을 뭐라고 표현해? 막 사과라고 표현해. 그럼 씨발 이게 사회성이 있어? 그냥 사회성 없는 찐따 새끼야.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건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성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도 얘는 남비였어요. 남비.
남비였는데 사람들이 냄비로 하니까 이게 더 말이 발음하기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굳혀져 가서 냄비로 해도 그러니까 냄비를 허용을 시켜준 거예요. 정말 애기는 표준 발음이 아니긴 합니다. 예, 뭐 확실히 아시겠죠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다음에 물어보면 있잖아요. 뭐만 기억하시냐?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 그거 이거 예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이런 게 있다. 그럼 요거 나온 김에 어쨌든 여러분들 그럼 결론적으로 외울 건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이중모음도 그냥 생으로 외웠을 거 아니야? 안 외우죠. 안 외워? 반모음 나머지 이중모음.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나 이거 지운다 이제. 지우고 물어본다? 네네네. 어허. 그래요. 이중모음도 외우세요? 네? 이중모음도 외우세요? 외우냐고요? 이중모음 뭐 외울 게 없지. 그냥 이 식만 적용하면 되는데. 자, 이중모음은 어쨌든 간에 이 둘을 합쳐야 돼요. 이런 식이어야 돼.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양상이 2개입니다. 이중모음의 종류가 2개예요. 그래서 얘는 J 계열이 있고요. 벌써부터 어질어질하시죠? 네, W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형만 알면은 뭐 다른 거 다 구현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 J 계열 한번 봐볼까요? 뭐 이런 겁니다. J 계열 같은 경우는 야, 여, 요, 유 계열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얘가 합쳐지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J 계열 했을 때는 여기서의 반모음이 뭐로 실현되냐면 이 계열로 실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모음은 우리가 뭐라고 표시할까? 그 표기상 뭘로 표시할 거냐면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아, 근데 반모음에 대한 설명을 안 했군요. 자, 반모음이 뭐냐? 반모음이 뭐냐?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쪽짜리 모음이에요. 반쪽짜리 모음이니까 이 새끼는 혼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반쪽짜리야. 그냥 걔 그지 병신 같은 그런 애야. 그럼 걔는 자, 첫 번째 혼자서 쓸 수가 없어.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쓸 거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 붙어서. 그쵸. 옆에 결합을 해야 됩니다. 네, 누구랑 단모음에 반드시 결합이 되어야 돼요. 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자, 얘도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자, 얘는 뭐 베이스야? 아의 베이스이지, 그쵸? 맞죠? 그럼 얘를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자, R을 베이스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반모음 이는 이렇게 표시해주기로 약속을 했죠? 근데 얘는 어디다 낄 수 있다고요? 단모음에 곱살이 낄 수 있다 했죠? 그럼 얘가 어느 거로 변화하냐? 요 부분이 요 부분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사라지겠죠? 뭐만 남아? 얘만 남아. 얘도 마찬가지. 어를 베이스로 하죠. 그 다음에 얘도 반모음 이가 들어가서 얘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가장 기본형인 거고 이제부터 좀 외우기가 좀 어려울 만한 모음들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얘 베이스 있어 없어? 야이. 야 이 새끼야. 단모음 중에 이거 있어. 그래요? 있어. 단모음 중에 있잖아. 뭐야? 에. 내가 이 공식을 적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인! 자, 에에다가 똑같이 반모음 2로 한 다음에 얘를 뭐야? 이런 식으로 꼽사리 끼면 되잖아. 그럼 얘는 없애지면 되고. 그죠?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예! 얘도 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여의 하면 뒤집는. 예. 그렇지. 우리 단모음에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에다가 똑같이 반모음 2로 했는데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얘로 가고 얘 없애면 되고. 이런 공식이에요. 자, 이제 W 계열은 뭐냐면 얘는 베이스가 이 반모음 베이스가 오나 우 계열이에요. 오나 우 계열.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그럼 얘 기본형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다, 말 안 할래.
자, 얘 단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단모. 단모음 맞아요? 네. 이거는요? 단모. 이거는요? 이중모. 이중모음이요? 확실해요? 자, 얘는요 이중모음입니다. 근데 방금 얘는 베이스를 어떻게 하자고 했죠? 이렇게 하자고 했죠. 그럼 여기서 단모음 베이스가 뭘 것 같아요? R을 베이스라고 했어요. 그쵸? 자, 얘는 R에다가 뭐가 합쳐진 거야? O 부분이 이렇게 합쳐진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앞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싶잖아. 그쵸?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O를 베이스로 해서 A가 합쳐졌고 여기는 어쨌든 단모음,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의 공식이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뭘 베이스로 가야 돼요? 그쵸? 우를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모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요? 조금 더 확장. 왜? 왜? 자, 이것도 쉽죠? 자, 얘도 되게 쉽죠? 얘 뭘 기반으로 하면 돼? 얘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애. 끝. 그죠? 그 다음에 또 왜? 또 마찬가지겠죠. 얘도 뭘 베이스로 하고? 오를 베이스로 하고 플러스 에.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게 이런 부분이 아니죠. 그냥 이중모음 나와도 그냥 대충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냥 요것만 알아서 외우라고 나왔을 거야. 그죠? 근데 얘네도 원리를 이렇게 알고 나서 하면은 솔직히 해볼만 합니다. 뭘 굳이 외워? 저렇게 되겠지. 저렇게 적용하면 되지.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당연히 고등과정으로 보면 당연히 어렵죠. 근데 어쨌든 저랑 하잖아요. 전 존나 쉽게 해주잖아요. 아닌가? 제가 자꾸 뭐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거 하는 좀 기분이 들긴 하는데 야 쉽잖아 저 추라이 이러면서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거를 드립다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더 외울 게 뭐, 그러니까 이만 뭘 알아두고 가느냐. 아까 이런 말 했었잖아요. 뭐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이 각각 초성이라고 했고, 그쵸? 맞죠? 여기가 중성이라고 했고요. 여기가 종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초성에 오는 이응은 뭐가 없냐면 음가가 없어요. 그럼 참고로 다시 얘의 의문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3개였죠. 그쵸? 얘는 3개였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말 말고 R이라고 한다면 얘는 봐봐. 이응은 취급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2개가 됩니다. 네, 요런 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변동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의문의 변동. 솔직히 변동이랄 게 어려운 게 없어요. 말 그대로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편안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양상이 크게 교체, 탈락, 그 다음에 축약, 그 다음에 첨가 이렇게 나눠질 건데 자 우리가 음가의 기본 음가가 되냐 안 되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교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2개가 하나로 2개가 이렇게 막 교환되는 거죠. 교환되는 거니까 얘는 의문의 개수가 변하냐 안 변하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음가가 따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탈락은 딱 봐봐 워딩이 어때? 딱 봐도 2개 뭔가 하나가 빠지는 거죠. 그죠? 마치 제 머리처럼.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음가가 적어져요. 자 그럼 축약은 뭐냐면은 2개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야.
압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그럼 마찬가지 음가를 기준으로 하면 더 적어지죠. 첨가는 뭐겠어요? 없던 게 추가된 거잖아요. 그죠? 얘는 그러면 반대로 음가가 커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자음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교체에서 딱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만 딱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 3가지가 뭐냐면요. 자, 처음이니까 제가 좀 풀네임으로 해드릴게요. 음절의 꾹소리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음화라는 게 있고 유음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해봅시다. 음절이 뭐예요, 근데 우리가? 음절 뭔지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시험할 때도 뭐 몇 음절로 적으시오 뭐 그거 있잖아. 그 음절 얘기하는 거야. 어? 아니요, 그건 어절. 한 글자. 한 글자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방금 같은 경우는 운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가 돼 있는 거, 그쵸? 그 음절은 한 글자. 3음절이면 3글자. 그죠? 어절은 뭐야? 띄어쓰기 단위. 어쩔. 자,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음절. 이게 한 음절이에요. 그쵸? 이 음절의 끝소리의 규칙이에요. 끝소리가 뭐야? 여기에 대한 규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발음할 때 이걸 적용해서 여기 끝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음들이 뭐였냐면은 이래요. 아까 얘기했던 뭐 가느다란 물방울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얘네들로만 발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자음은 뭐냐? 다른 자음은 이걸로 바꿔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자음 체계에 있는 걸 기반으로 했을 때 이걸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비읍, 디귿, 기역, 미음, 미응, 이을, 리을. 이거 7글자로 다 끝낼 수 있어요. 자, 이거 7글자 다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 자음 체계에도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 그대로 있어요. 봐봐요. 거기 105페이지 보시면 그대로 봐봐요.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죠. 맞아요? 비읍, 디귿, 기역, 미음, 니은, 이응, 리을. 다 뭐야? 예사소리만 다 있잖아. 그쵸? 우리 이거 하나로 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걸 외웠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얘는 뭘로 발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얘는 이 범위가 아니죠? 그럼 바꿔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또 얘 같은 경우는 뭘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디귿? 맞아요. 다른 자음도 뭐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되죠. 맞죠? 또 뭐 더 얘기를 해볼까? 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런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근데 변동하는 양상들을 보시면은 다 뭘로만 돼요? 다른 자음들이 되면은 오로지 얘네로만 발음이 가능해요. 얘네로는 못 바꾸고요. 다른 자음들은 다 이걸로 바꿀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 3개의 자음을 뭐라고 하냐면 대표음이라고 해요. 대표음. 자, 근데 우리가 그래도 기준을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어디냐? 여기까지는 안울림 소리라고 해요. 얘는 그래서 다른 말로 무성음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뭐라고 하냐면 울림 소리라고 해요. 울림 소리라고 하고 얘는 유성음이라고도 해요.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 표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애들은 얘는 뭐라고 해요? 얘는 비음이라고 하고
유음이라고도 하죠? 그쵸? 그 다음에 좋은 위치로 따지면 입술, 잇몸, 여린 입천장. 그죠? 각각 거기에 해당하는 위치가 같은, 동일한 애들로 제가 세팅을 해놨죠? 그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지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 전 이걸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할 거냐면요. 동화라는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동화. 자, 동화라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성질이 만나서 같은 성질로 변화하는 거예요. 같은 성질로 변화하는 거예요. 참고로 비음화와 유음화는 동화입니다. 동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걸 그대로 비음화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음이 아닌 게 누구랑 만나는 걸까? 비음이랑 만나요. 비음이랑 만나서 뭘로 바뀌는 걸까? 얘가 뭘로 바뀌는 걸까? 비음하잖아. 얘가 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자, 얘 발음 어떻게 합니까? 국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잉이 들어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 얘는 어떻게 발음될까?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그죠? 자, 얘도 어떻게 발음될까? 미음으로 바뀌죠. 자, 이 기준으로 볼게요. 자, 비음이 아니죠, 얘네. 그죠? 비음이 아닌 애가 누굴 만나서? 비음을 만나서 얘는 그대로 있죠.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비음 아니고 얘는 비음이죠. 얘가 만났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비음으로 바뀌었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됨?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비음 아니죠. 근데 옆에 누구 있어요? 얘 있죠. 얘 때문에 뭐로 바뀌는 거야? 다시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자, 여기 순서 잘 봐봐요. 순서. 자, 기억이 있는 게 어디로 바뀌었어? 이응으로 바뀌었어. 그죠? 드귿이었던 친구가 비음 만나서 뭘로 바뀌었어? 일로 바뀌었어. 그죠? 그 다음에 비읍이었던 애가 뭘로 바뀌었어요?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비음화예요. 이게 비음 맞잖아. 그죠? 꽤 쉽죠? 아닌가? 어려우세요? 응.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유음화도 가볼게요. 자, 유음화. 자, 유음화도 아까 여기 있었던 정의를 그대로 한번 써보자고. 뭐 써주면 돼? 유음이 아닌 게 누굴 만나서? 유음을 만나서.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되게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유음이 아니라는 건 사실 누구밖에 없냐면 니은만 얘기하는 거야. 유음화는 오로지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만 이루어지는 변동이에요. 자, 요것도 한번 가보자고요. 자, 첫 번째. 신라, 칼날. 얘 발음하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죠? 자, 바뀌는 양상을 기반으로 보자고요. 자, 유음이 아니었던 이 친구가 누굴 만나서? 유음을 만나서 뭐야? 같은 성질의 이걸로 바뀌었죠. 얘도 마찬가지죠. 유음이 아닌 게 똑같이 유음을 만나서 뭐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변하는 양상 뭐야? 이거지. 단 조건은 이 둘일 때만 가능. 이 둘의 조합일 때만 가능. 이해했어요? 쉽죠? 할만해.
아니야? 어려워? 어떤 게? 그냥 문법 자체. 제가 하니까 그 정도면 쉬운 거지. 자, 근데 이것도 잘 봐봐. 얘가 영향 준 방향이 어때요? 얘는 어디로 영향을 줬어? 이렇게 영향을 줬죠. 얘는 어때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 방향이 이쪽이죠. 맞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동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순행동화라고 해요. 그럼 이건 반대는 뭐겠어? 역순행동화 할 줄 알았어요. 얘는 역행동화예요. 네, 역행동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파악을 할 수 있겠지. 얘는 어디다 영향을 준 거야? 이렇게 영향을 준 거잖아. 얘는 어디다 영향을 준 거야? 이렇게 영향을 준 거잖아. 얘는 뭐라는 거야? 병신. 이렇게 된 거야.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영향을 준 거죠. 그죠? 자, 그러면요. 비음화나 유음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비음화는 우린 앞으로 무슨 색? 요 색. 유음화는 무슨 색? 요 색. 되죠? 그럼 우린 요렇게만 잘 따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심화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자, 아까 리을이 니은이랑 만났을 때 저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른 자음이 리을이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될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다른 걸 자음으로 한다고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얘 한번 읽어보실래요? 야, 뭐가 들어간 것 같아? 밑에. 뭐라고? 이응, 그치? 이응이죠. 얘는 뭐가 된 것 같아? 그래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 제쳐두고 변동된 양상만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죠? 자, 니을에서 니은. 잠깐. 이거 되네? 근데 어떤 경우였어? 니은과 리을이 만나지 않고 다른 자음이랑 만나는 경우잖아요. 근데 기억은 어땠어요? 얘도 일로 바뀌었네? 얘도 비음화입니다. 얘도 비음화예요. 자, 비슷한 양상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방금 아까 했던 공식대로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니가 되겠죠? 얘는 일단 이쪽으로 옮겨질 거고 얘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옮겨지는 건데 얘 이거 그냥 쓰면 되네? 얘 이쪽 방향으로 넘기면 되네? 쉽죠? 안 쉬운가? 쉽지는 않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유음하는 말 그대로 얘가 유음으로 바뀌는 거고 얘는 어쨌든 리을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뀌는 것조차도 뭐야? 얘도 비음이잖아. 그럼 얘도 비음화가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상황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뭘로 바뀔까? 이렇게 바꿔요. 왜? 자, 얘는 바뀌었어. 그쵸? 근데 얘는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애초에 비음이니까. 애초에 비음이니까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음화를 확실히 기준 잡아야 돼. 니은이랑 리을 만날 때만 된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생각해봐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 심리 해볼까요? 심리. 얘도 마찬가지. 애초에 얘는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세 개 끝. 끝. 근데 왜 그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 자음체계표 일부만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의 현상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걸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딱 학교 스타일로 보여드릴게요.
자, 112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기억, 디귿, 비읍이 뭐 어떻게 돼서 비음은 음절에 연결될 때, 자 얘가 미음, 니은, 이응이 연결될 때 얘네들이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뀐다. 씨발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외우실래요? 근데 이거 사례가 되게 많죠. 이렇게 갈 겁니다. 뭐 하나, 둘, 셋, 뭐 넷 이렇게 쭉쭉쭉 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지 않아요? 가스라이팅인가?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고등과정에 한 의문에서 한 15% 정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은 뭐 여러분들 다른 공부를 더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오히려 자음책이랑 모음책에는 이제 개족밥임. 진짜 아무것도 아님.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뒤에 또 뭐 어떤 게 나오면 갑자기 막 형식 형태소 이런 말도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런 것도 튀어나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말들이 앞에서 했던 그런 문법적인 개념들이 어쨌든 다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는 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문법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시험 볼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 칸트의 인식론에서 일단 들어본 것부터 좀 짜증이 나죠, 그쵸? 진리 추구를 위해서는 언제나 이성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이 강조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갈 게 뭐냐? 그냥 칸트의 입장에서는 뭐래요? 지성이냐? 지성? 진리를 위해서는, 진리 추구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대요? 이성을 바르게 사용한대요. 바른 이성이 필요하대요. 일단 여기서 가져갈 거면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칸트의 이러한 주장을 계몽주의라는 넓은 의미에서 해석한다면은,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나왔냐? 요거를 해석할 때 넓은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면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자들이 가지는 태도처럼, 자, 모든 거기 밑줄 선입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성의 규칙과 기준에 따라 사고를 진행해야 하며, 오로지 뭘로 해야 된다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를 통해 인간은 마침내 거기 동그라미 객관적, 그 다음에 보편타당한 동그라미.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제서야 불변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된다. 자, 요렇게 해야만 뭘 추구할 수 있다?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는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자, 이해를 하지 말라 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면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에서 끝나라고 했었어요. 요 선에서 끝나라고 했어요. 이해할 거야? 돼? 안 되잖아. 그냥 이렇게 끝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몽주의자들은 타인이 가지는 권위나 명성을 쫓아서 판단하거나 숙고를 거치지 않은 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관념만을 가지고 사태를 파악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자, 요거서 갖고 갈 게 뭘까? 권위나 명성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숙고를 거치지 않은 채. 그리고 이거 얘기했던 게 방금 누구였어요? 계몽주의자였죠? 맞죠? 즉, 근데 방금 얘기는 이거랑 반대되는 얘기겠네, 그지? 맞아요? 그거 뭐야, 유명하다고 막 걔네 의견에 동의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오케이? 왜? 모르겠어? 왜 죽으려고 그래? 승무원 해, 승무원. 안 해요. 못해요. 쌤도 못해요. 나 안 한다니까? 못해요. 나 안 해. 응, 난 안 해. 응, 안 해. 자, 아무튼 그들은 과학적 실증적 이성을 사용할 때, 자, 거기 밑줄 쳐보자. 과학적 실증적 이성. 자, 그럼 이건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치?
여기에 해당하는 과학적, 실증적. 자, 그 다음에 외부의 간섭 없이 이성을 충분히 발휘하면 언제든지 참다운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계몽주의자들은 성서 해석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 진리관은 거기 밑줄 쳐보자. 전통적 진리관 밑줄.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 가로 쳐주시고요. 자, 여기에 가득 찬 오류의 역사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성서를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문서로 간주하였다. 그러니까 얘는요, 이 계몽주의 인간들과 반대되는 거는 뭐야? 전통적인 진리관이었죠. 맞죠? 전통적 진리관. 그러니까 성서를 뭐라고 생각했다? 이게 선입견이나 편견이 졸라게 많은 걸로 해석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죠? 선입견, 편견이 많은 걸로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즉 계몽주의자들은 전승의 권위에 의한, 거기 밑줄 쳐보자. 권위에 의한 성석 해석에 만족하지 않고, 아까 뭘 조심하라고 했죠? 명성에 따라서 해석하지 말라 했죠. 그죠? 그럼 같은 맥락이네. 그 다음에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성서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있어요? 종교? 두 분 다 없어요? 응. 넌 없어? 없어요. 전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아니요. 응. 저는 저를 믿어요.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자, 하지만 가다머는 성서 해석에 대한 계몽주의적 태도는 성서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기보다 오히려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럼 잠깐, 지금 뭐가 있었어요?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온 걸 보니 얘네의 주장과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급된 애가 누구냐? 가디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가디머라는 사람. 오히려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왜곡이 돼버린대요. 그렇죠? 왜곡이 돼버린대. 그렇죠? 이걸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디모의 해석학은, 자, 거기 밑줄. 역사주의적 해석학과는, 자, 거기 동그라미 구분된다. 자, 역사주의적 해석학은 과거를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므로 현재 역사관이 역사 해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역사주의적 해석학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과거를 현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해석하는 역사가들은 결론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현재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즉 현재 역사가들의 역사관 동그라미 쳐주시고 뭐야? 선입견이고. 이런 선입견이 개입되면은 역사는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거기 밑줄. 현재를 위한 왜곡. 그다음에 과거의 복원도 동그라미 쳐보자. 이 둘이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반대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담론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락이 뭔지 아세요? 전락? 좀 이상하게 바뀐다는 얘기죠. 변질된다. 그죠? 이러한 철학적 입장에 대해 가디머는, 자, 거기 밑줄. 선입견의 완전한 배제란 불가능하며.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기존 주장에선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선입견이 아예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얘랑 반대되는 가디머의 입장에선 뭐야? 모든 선입견을 다 뺄 수는 없다는 거잖아.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입견이 없이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야? 이제 서빈이가 승무원이 되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 선생님 그만하세요. 알겠어요. 그만할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무튼 그만할게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선입견이 인식에 기여하는 긍정성을 역사주의나 계몽주의자들이 완전히 무시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선입견이라는 게 지금 뭐가 있어? 옆에 긍정성이 있대. 그러니까 얘의 주장은 선입견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자는 거야? 긍정적으로 적용하는지도 확인해 볼 수는 있다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또한 그는 역사에 대한 근데 선입견이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이제 안 올릴게. 놀릴 거 아니야. 그 있잖아. 그 관상은 과학이다란 말 있죠. 그죠? 가끔 좀 쎄한 그 관상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입견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생긴 애가 실제로 그런 짓을 해. 그럼 선입견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경우겠죠. 그죠? 관상은 과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그는 역사에 대한 참다운 인식과 이해를 위해서는 권위와 전통을 복권시켜. 자, 거기 밑줄 쳐보자. 권위와 전통을 복권시켜. 복권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끄집어낸다는 얘기입니다. 텍스트 이해에 있어서 선입견이 가지는 진정한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자, 그 다음에 가다머는 권위가 인정을 토대로 하며 그런 점에서 권위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다른 사람의 더 나은 통찰을 신뢰하는 이성 자체의 태도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그럼 얘는 모두 허용을 해주자는 거야? 권위로서 뭔가 믿는 것도 허용을 해주자는 얘기겠죠. 여기랑 완전 반대죠? 그죠? 자, 그러므로 권위를 오직 불합리한 권위로만 간주한 계몽주의자와는 달리 대목 찾으시고 가다머는 합리적 권위가 가능하며 이는 진이나 선악의 구별 없는 맹목적 거기 밑줄 맹목적 추종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세모로 해주세요. 수용하는 사람들의 이성에 의해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권위를 의미한다고 봤다. 그러니까 막 무조건 오 신이세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맹목적인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서 권위자를 이제 존중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틀리기만 해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봤지? 약간 때려볼 때 악마 같았던 분. 저 악마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아무튼 네, 과다모의 권위에 대한 이해 같은 통찰은 곧바로 거기 밑줄 전통에 대한 재해석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 전에 얘네의 입장, 계몽주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봤잖아. 근데 얘는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거의 차이인 걸 뿐이에요, 지금은. 그럼 여기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에 대한 얘기일 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는 전통이란 본질상 모든 역사적인 변천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거기 밑줄 늘 함께 작용하는 보존력이다. 자, 그러나 보존은 이성의 행위이며 어쨌든 보존은 전복이나 혁신 못지않게 자유에서 유래하는 태도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뭐야? 얘는 전통도 자유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다머는 이성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는 전통도 존재하지만 하지만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보존 전승되는 전통을 계몽주의자가 배제하고자 했던 선입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러니까 전통이 물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좋은 의미에서의 전통도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통을 따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구린 전통들은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야, 제사를 지낼 때 여기에 막 뭐 상다리 부러지듯 해가지고 막 존나 막 한 20-30개 놓는 거, 그런 거는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제사의 의미라는 거는 뭐야, 제사의 의.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 어쨌든 뭐야, 죽은 사람을 기린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인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은 그럼 이런 전통은 보존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가다모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그는 적어도 정신과학에 있어서 선입견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는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자, 전통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으며 이 사실은 역으로 우리가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가디모는 인간은 모든 이해에 앞서 어떤 종류든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선입견이 꼭 나쁜 의미로서의 선입견이 아니란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진정한 인식, 참된 이해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성립한다고 보았다. 저도 이제 관상을 과학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판단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공부 열심히 하실 것 같은 관상. 존나게 안 할 것 같아. 장난인 거야. 그렇다고 제가 뭐라 하진 않잖아요. 그죠? 어이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없음. 친구 왔죠? 네. 그러라고 한 거예요. 예. 진짜 어이없어. 예.
자, 그 뭐냐 3번 아마 2번이랑 3번만 딱 할게요. 255페이지 밑에 거랑 256페이지 위에 것만 할게요. 요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킹 받아요. 왜요? 왜? 왜 킹받아요? 선생님 너무 킹 받아요. 알았죠요. 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 2번은 몇 번이야? 이건 쉬웠을 거고 몇 번? 4번. 너는? 4번이야? 맞아요. 뭘로 바꿔야 돼? 전통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오히려 계명주의자는 그죠? 자, 3번. 야, 이거 3번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3번이랄 때고? 아니요. 그러면 뭐야, 안 풀었어? 풀었어요. 몇 번? 5번. 5번? 너는? 4번. 아이고, 이게 다 달라. 자, 4번이라 하신 이유는 일단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응. 여기 역사가들이 응. 왜곡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할 수 있다고? 왜곡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왜곡을 할 수 있다고? 네. 응. 근데 응. 그걸 그대로 신뢰하면 안 되잖아요.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하면 안 된다. 왜곡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저기서 여기 선이 껴놓고 응. 이성적인 판단이 응. 왜곡할 수 있다고 가디모가 말했어요. 아, 오히려 그런 부분이 왜곡을 할 수 있으니까 방향이 좋네요. 자, 서빈이는? 아니 이성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은 응. 자기가 너무 그걸 왜곡한 거잖아요. 응. 그래서 안 돼요. 어우, 어떡하냐. 근데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오, 어떡해? 둘 중에 하나는 맞았겠죠? 아니면 둘 다 틀렸을 수도 있겠죠? 다 뭐예요? 얘는 5번입니다. 너가 설명한 말이 맞아요. 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입견이잖아. 나의. 그치? 역사가들이니까 권위가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인식은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